그 지금 신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신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런 표현 잡탕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위원장 보실 때 이준석 대표는 왜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서 이게 사당과 급하게 하나로 가겠다고 이렇게 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네. 지난번에 교수님이랑 네. 방송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결국은 지금 자신들이 총선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명분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뭐 자신의 정치적인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뒷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일단 합쳐서 몸집을 불리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뭐 재기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되어 같습니다. 있죠. 예. 지금은 사실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했던 이런 정치적 철학이나 이런 게 전혀 맞지 않는 그 세력들끼리 이합 집산을 하면서 지금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치적 착시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과 국힘이라는 이런 이제 그대 양당 사이에 여기에 둘 다 마음을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 철학을 가진 네. 국민들께서 제3당이라는 그리고 상당히 덩치가 커 보이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럴듯하게 전직 총리나 전직 당대표 두 사람이 만든 당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착시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지지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총선에 이제 2달 후쯤 가면은 정체가 드러난다. 이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익에 의해서 이합 집산한 그런 뭐 정치적 결사체에 불과하다. 그런 걸 국민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현명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호기심이나 여러 가지 제 양당에 대한 실망 이런 것 때문에 제3당에 대해서 좀 뭔가 이런 이제 주목을 하고 또 일부 지지를 보내고 하지만은 결국은 총선 투표일이 가면은 그런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양당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될 거고 이 좀 지지율이나 이런 건 많이 빠질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준석 지금 대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개혁신당에 6만 명 정도의 당원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당원들이 지금 탈당하겠다. 더 이상 지지 안 하겠다. 이거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특히 이제 20대,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주로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준석 지금 대표가 이낙연 이제 대표하고 손을 잡은 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시너지라고 소위 하는 건 합쳐져서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시너지인데 시너지보다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망하신 것처럼 과연 잘 굴러갈 수 있을까 총선 때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지지층에도 상당히 불만을 품는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올바른 결단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세력이 지금 어떤 뭐 총선에서의 의석이나 이런 걸 목표로 지금 일시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지금 그런 형국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이대남이라는 그런 젊은 층의 그동안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런 이제 탈당해서 당을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지금 이제 호남이나 이런 아니면 중도 보수 이런 걸 이제 그 지지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창당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호남에서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가 뭐 거의 없는 그러니까 호버남이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에 대한 그런 지지가 상당히 일단 지지 기반이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기존에 20대 남성들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로 이제 당을 만들었는데 이낙연 대표나 그리고 뭐 또 일부 뭐 정의당의 뭐 유호정 의원들이나 전 의원 그리고 또 원칙가상식 뭐 이런 의원들이랑 함께하면서 이대남들이 자신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합치다 보니까 실망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당이냐 이렇게 많이 탈당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 오히려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서로에게 이렇게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종로에서 하루에 거의 2, 3천 장 네. 이상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네.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이제 막 다지고 다니는데 명함을 드리면은 제일 까다롭고 받지 않는 분들이 그동안 20대 아, 20대 남성입니다. 분들. 젊은 이제 특히 20대 남성은 거의 명함을 드리면 그 중에 한 2-3명이 받을까? 거의 명함을 안 받아요. 물론 이제 저도 뭐 그 시기에는 뭐 정치인들이 명함 주면은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자기들의 세계에 지금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크잖아요. 있죠. 네, 20대는. 맞습니다. 근데 20대 여성들은 20대 남성들에 비해서는 좀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그런 지지 이런 걸 보여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르신들은 좀 나이 연령대 높은 연령대는 좀 이제 쓴소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안 받으시거나 받으시거나 그리고 40, 50대는 정말 잘 받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가 현장에서 이렇구나 이런 게 실감을 하는데 최근에 어젯밤에도 제가 밤늦게까지 이제 명함을 나눠드렸는데 20대 남성들이 명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조금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길거리에서 체감하는 민심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20대 남성이 20대 남성이 명함 받아주면 정말 감격이거든요. 정말 감동이에요. 그러면 항상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저희 감동스러운 이런 이제 말을 멘트를 반드시 날립니다. 근데 정말 감동스러운 일이 요즘 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왜냐하면 직접 체험하신 거니까. 네, 바로 길바닥에 나가면 민심을 정말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아주 이제 정치 의식이 강한 분은 한마디씩 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윤석열 정권 심판 그 얘기 하시고 진짜 당신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번에 이기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보고 정말 열심히 하셔라. 지금 쉬어서는 안 된다. 살살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정말 길바닥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훑고 샅샅이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왜냐하면 제가 대표로 대리해서 뛰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선수 보고 독려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저를 뭐 찍어주겠다 이걸 넘어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리해서 뛰고 있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목적을 당신이 달성해야 되니까 진짜 열심히 해라. 열심히 안 하면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만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크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혼 좀 내야주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계시니까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책할 때는 마음도 아프지만 그래도 질책 속에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당신들 잘해서 윤석열 정부 혼 좀 내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사실 어제도 거의 밤 늦게 뭐 9시 넘어까지 깜깜한 종로 길바닥에서 진짜 차가운 바람이랑 맞서 하면서 명함을 나눠드리고 인사를 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갔거든요. 오늘 또 지금 아침에 이제 방송을 오면서 완전히 목이 쉬고 진짜 아침에 올 때는 말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체력이 바닥이었는데 교수님 보니까 또 힘이 나긴 하는데 그렇게 저를 힘을 내게 하는 게 책임감입니다. 맞아요. 국민들이 진짜 정말 이 정권을 이번에 심판해야 되겠구나. 너무 절박하게 생각하구나. 그걸 저를 통해서 대리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금 독려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쓰러지거나 안 되죠. 또 나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 나가는 선수들은 한 분 한 분이 그런 각오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민심을 잘 받들어서 그 민심을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꼭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신당 같은 경우에 또 얘기를 계속 나눠보면 이렇게 이합 집산을 하다 보니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과연 통일된 정책을 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워낙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여가부 폐지.
그럼 유호정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동의할 거예요. 그러면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는 원래 여가부 폐지 쪽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체 이 문제는 노인들의 그 지하철 그 무임승차 논란 이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들을 뭐 소방관이나 경찰관 되려면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자 이런 정책 이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과연 이걸 맞춰낼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어렵죠.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는 지금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이제 이대남들을 겨냥할 그렇죠. 기존에 자기가 주장했던 그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세대별 갈라치기 정책은 이준석 대표 이대남 잡기 여기에는 유효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 당연 또 아니면 민주당에서 간 그런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민주당의 그동안 해왔던 그런 정책이나 정강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그걸 뒤집을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어 없어요. 보이는 예, 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이 세력들 또 특히 또 이번에 정의당 예. 세력들과 합쳐진 이 상황에서는 이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지금 내놓고 국민들에게는 그런 정책이 마치 개혁 신당인가요? 네, 그 개혁 신당의 네. 정책 이번 총선에서 공약인 듯 네.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자기네들 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라든지 뭔가 통일된 그런 네.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음. 국민들에게 그 자신들 내부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예. 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그 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럼 이대남의 입장에서는 예. 이준석 대표의 그 얘기를 믿고 그것에 대해서 표를 줄 거냐는 거죠. 이미 이 당은 이준석 대표 혼자만의 당이 아니라 아니죠. 여러 세력이 합쳐진 당이기 때문에 이 전체 당 내 세력이 공감하고 단일된 정강과 정책을 내놓아야 그렇죠. 그게 이 정당의 책임 있는 정책이나 공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내놓은 이런 정책 정강은 이 개혁 신당에 대한 예. 통일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다. 그렇죠.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이 새 개혁 신당은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정체성이나 정책을 단일 대우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그것부터 선행을 해야지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서리원 정책만 내놓으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 기만이고 기만이다. 일종의 사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만간 뾰록 날 것이다. 국민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실체를 알게 될 거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합집산돼서 모여 있는 저 소위 이제 개혁신당이라는 것이 내부적인 어떤 분열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역구든 또는 비례 순번 정하는 것도 개파별로 4개의 개파잖아요. 결국은 그 개파별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이런 문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예.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행태가 마치 이 정부로 치면 일종의 연방제 비슷하게 그런 거죠. 예, 이준석 그 세력, 예. 이낙연, 뭐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 상식. 세력, 정의당 세력, 예. 이 크게는 4가지 세력이 각각 뭉쳐가지고 동상이몽으로 그런 자신들의 거죠. 정책 정강을 총선에 이번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의 당으로 뭉쳐져 있는. 그러니까 밖으로 내는 얘기는 각자가 다른. 예. 뭐 예를 들면 김종민 의원의 경우에는 또 조국 진단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얘기도 또 했더라고요. 얘기를 네,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나머지 얘기도 했죠. 다른 세력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만약 본격적으로 가해서 논의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쪼개질 가능성이 상당히 그럴 수 높잖아요. 있죠. 그리고 충분히.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이제 지금 발표했던 그런 이대남을 위한 정책, 그걸 만약 그 당 안에서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마찬가지로 쪼개질 가능성이 그럴 수 매우 있죠. 높고. 충분히. 그러면 지금 각각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툭툭 국민들에게 이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채 던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당이 하나의 그냥 연방제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거는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네. 그 실체가 국민에게 드러나고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전체적으로 총선판에서 지금의 개혁신당이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내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결국. 네, 그렇게 예, 보입니다. 뭐 이준석
대표는 뭐지? 20석 이상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네. 약간은 겉으로 보기에 저 당 뭐야 양쪽의 당 대표들이 다 합치고 네. 정의당까지 함께해서 원칙과 상식까지 상식. 합쳐서 야 뭔가 있어 보이네 하는 느낌을 처음에는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기루고 허상이고 네. 이제 거품이라는 거죠. 그 거품이 이런 이제 치열한 그런 이 총선이라는 과정 속에서 점점 거품이 빠질 거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더 황당한 거 이제 자꾸 현역 의원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많아야 국가 보조금도 받고 선거에서 그다음에 순번도 앞에 받고 번호도 이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어제 보던가요? 어제 보도에 황보승이 네. 의원 있잖아요. 이분을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분 이제 자기는 불출마하겠다 그랬고 왜냐하면 이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뭐 그 의원실 보좌진 아니면 차량을 뭐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또 가정사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까지 손을 내미는 게 아무리 현역 의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럼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황보승희 의원뿐만 아니라 네. 양정숙 의원, 예, 민주당 예, 양정숙 맞아요. 의원에게도 뭐 뭔가 이제 뭐 영입 제의를 제안, 했다 예. 이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양정숙 의원의 경우는 이제 민주당 의원이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분이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저는 양정숙 의원이 간다고 하면 민주당의 이 연합 비례 신당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황보승희 의원도 사실 뭐 그게 뭐 사실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반론이 뭐, 나왔다고 얘기하던데 하더라고요. 뭐, 근데 그만큼 이제 이 개혁 신당에서 현역 의원들을 빼가서 이런 국가 보조금 이런 거를 좀 더 받는데 유리한 그런 모습 그리고 뭔가 현역 의원이 많아서 좀 외향적으로 좀 그럴듯한 이런 당의 모습을 갖추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래서 줍줍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공천 탈락한 분들 그래서 이런 공천 분들 과정에서 이제 탈락한 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를 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금 양당에서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이런 탈락시키는 것보다 재배치하는 이런 형식으로 양당에서 그런 이제 좀 외부 분열 이런 걸 최소한의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것도 오히려 이제 각 당 양당으로 보면은 이준석 신당이나 이제 개혁 신당의 효과다 오히려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 빠져나갈 그런 게 예측이 되니까 양당에서 그걸 단속하는 이런 그렇죠. 모습을 또 갖추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자기들의 바람대로 그렇게 또 현역 의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오히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쨌든 비례 신당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당으로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그러니까 개혁 신당이라는 이름도 붙였잖아요. 그럼 참신한 인물, 좀 괜찮은 사람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해야 논란이 됐던 분을 얘기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영입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본인들은 맞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예컨대.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이런 정치 의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정치인들보다 더 높습니다. 한 수 위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 신당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60 내지 70%에 달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검찰 정권의 종식이라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 과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당이 되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 신당의 경우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개혁, 정치권을 개혁하고 새롭고 참신한 그런 기존의 정당들이 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정당으로 나가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지. 그냥 단지 의석수를 더 늘리고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냥 짬뽕 시기에 그런
정제되지 않은 이런 정책을 쏟아내는 이런 걸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만약에 민주당이나 국힘이 아닌 이 비례신당이랑 이준석 당이 국민들 지지를 얻으려면 그런 사소한 것에 이렇게 그 치중하지 말고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개혁 이런 기치로 가야만이 이 총선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지금 뭐 이낙연 공동 대표니까요.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과연 반윤 목소리를 내고 있냐? 윤석열 심판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냐? 저는 그렇게 별로 안 보이거든요. 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반윤의 기치를 건다면 이런 개혁 비례연합신당 이쪽으로 함께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안 않고 보여요.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이준석 그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 갈 수 있는 그런 제3지대는 개혁이다. 새로운 국민들의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해야 그렇죠. 의미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대표,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이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낙연 이제 대표죠. 두 대표분 모두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일정 정도 지분이 있는 분들로 보이죠. 네.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이낙연 전 대표도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제 말은 아니었고요. 위원장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태생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분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좀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뭘 하겠다고 개혁신당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아니 그리고 그 개혁을 하려면 구 정치인들 끌어모아서 할 게 아니고 새로운 인물들 모아가지고 정말 참신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까 줍줍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뭐 공천에 탈락한 분들 접촉해가지고 어떻게 또 이번에 공천받기 어려운 분들 접촉해가지고 옛날 의원했던 분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개혁이고 무슨 참신함이고 무슨 신선함이 있습니까? 옛날 분들 또 뭐 혹시나 공천에 떨어지면 그분들 와서 우리 당에서 합시다 이래가지고 뭉치는 게 저는 참 개혁인지 모르겠습니다.